ESS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 좀 감안했을 때 일단 양극 소지사들의 경우는 이 확장 구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 뭐 삼성 SDI가 테슬라와 뭐 수주를 좀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뭐 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전체의 뭐 ESS 시장을 다 커버하기에는 생산적인 어떤 제한이 좀 있다는 것이죠. 대형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 이미 좀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ESS형 배터리 공급들이 증가된다면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포스코퓨처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. 반대로 최근에 CATL에 대한 리튬 강산 채굴이 좀 다시 재개가 좀 됐죠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금 뭐 72원대 후반까지 좀 떨어졌던 계기가 좀 됐습니다. 네,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2차전지 투자전략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가 오르려면 트리거나 그죠? 네.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실적이 예를 들면 뭐 반전을 한다든지 그죠? 뭐 리튬 가격이 다시 뭐 강세를 이런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ESS가 물론 이슈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리튬 쪽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? 네. 네,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산업동향 리포트에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개최됐던 중국의 리튬 산업 포럼이 좀 개최가 좀 됐었는데 여기서 세계 3위의 생산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감펑 리튬이라는 회사. 이 회사 회장이요. 컨센서스를 내내 좀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하는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. 내용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 리튬에 대한 이 수요가 작년이죠. 그러니까 2025년도 대비해서 30에서 40%가 이제 내년에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좀 했고요. 이 부분은 탄산 리튬의 가격이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정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키로당 한 150위안에서 한 200위안 정도에 대한 제시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난달 기준에서 보면 리튬 가격이 한 70위안에서 85위안 중후반까지 한 87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82위안 초반까지 좀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구간에서 내년도 한 150위안에서 200위안 정도라고 보면 심리적인 리튬 가격의 저항선인 95위안을 충분히 좀 상회하면서 정말 200위안 정도에 대한 흐름들이 확정이 좀 돼준다면 일단 수익 지표가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극 소재사들의 상당한 이익 개선이 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가격의 또 동조 구간들을 보면 10월달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의 리튬 강산에 관련된 규제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 그게 제일 포인트죠.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 좀 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이 구조는 2차전지 구조는 아시는 것처럼 뭐 원가가 상승해서 부담이 아니라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정가할 수 있어 리튬 가격 상승이 주가에 도움이 되는 구조잖아요. 근데 이게 수요가 늘어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중국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면서 공급 사이드를 제한했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. 그런 측면이 많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워서.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규제를 좀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과는 좀 다르게 최근에 CATL에 대한 리튬 강산 채굴이 좀 다시 재개가 좀 됐죠. 라이센스 허가가 좀 다시 발급이 좀 됐는데 뭐 전체적인 어떤 매장량 채굴량들에 대한 변화가 CATL이 뭐 독보적으로 좀 많은 양을 좀 커버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한 88위안까지 좀 올랐던 가격이 다시금 뭐 72위안대 후반까지 좀 떨어졌던 계기가 좀 됐습니다. 근데 최근에 어떤 상승폭들은 오히려 이 내년도에 대한 수요 전망치에 대한 어떤 예상치 상회 부분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이 리튬 채굴에 대한 어떤 이 양을 좀 다시금 뭐 증산시키기보다는 약간 감산 체제로 좀 전환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급을 타이트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발언들이 최근에 1월 선물 리튬 가격에 대해서 키로당 94.8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작년 6월 대비해서 뭐 최고치를 좀 경신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뭐 95위안까지를 상회했다. 물론 이제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리튬 가격에 대한 반영 효과가 100위안을 좀 돌파하는 그림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지고 연속성 있는 흐름들 좀 가져간다면 상당히 일단 뭐 재고 자산에 관련된 어떤 평가 손실 부분들이 환입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리튬 가격 동향이
중요하죠. 네, 리튬 가격이 공급을 좀 제한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주길 바라는 거고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전기차 캐즘의 구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ESS 모멘텀이잖아요. ESS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됩니까? ESS 부분들은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 기조가 좀 맞물리게 된다면 네. 뭐 전기차에 관련된 수요 부분을 좀 떠나서 일단 ESS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양극 소지사들의 경우에는 이 확장 구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일단 수요적인 측면들을 보면 막연한 수요의 어떤 확장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최근에는 일단 대형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 그래서 일시적이었던 부분들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 뭐 삼성 SDI가 테슬라와 뭐 수주를 좀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. 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일단 뭐 AI 관련된 오픈 AI 쪽에 뭐 공급을 좀 할 수 있다. 뭐 이런 가시성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.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뭐 설이 아니라 현재 협의 가능성들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전체의 뭐 ESS 시장을 다 커버하기에는 생산적인 어떤 제한이 좀 있다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그동안 LFP 향 뭐 ESS의 LFP 배터리를 좀 공급하고 있는 양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효과들이 3원기 배터리까지에 대한 도입 확장으로 좀 이어졌다는 점. 그래서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LFP를 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3원기 배터리까지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에 대한 수요가 이미 좀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LFP로 하는 거 아니에요? ESS는 뭐 LG엔솔도 그렇고 네. 3원계로 하려는 기업들은 어딘가요? 네. 지금 현재 LFP 배터리를 할 수 있는 뭐 기업은 비중국계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는 좀 유력한 그 유일한 회사이고 네. 지금 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아직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. 전체적으로는 뭐 현재 단기 수요라든가 수주 부분들은 3원계 배터리를 좀 더 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테슬라가 지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7조 원대 규모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네.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3조 원 규모의 삼성 SDI 배터리 뭐 공급할 수 있다. 일단 뭐 미확정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시를 좀 해보면 아직까지 수요 기조가 LFP 배터리만 좀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그래서 좀 3원기 배터리에 대한 어떤 포용성들이 ESS의 어떤 수익성을 상당히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내에서는 뭐 LNF가 현재 좀 강한 흐름들 보여줬지만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 대한 배터리 공급들이 ESS형 배터리 공급들이 증가된다면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포스코퓨처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뭐 2차 전지의 포인트가 ESS죠. 그러면 ESS 가운데서는 셀사하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양극재 업체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는데요. 네.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의 탑픽은 어떤 겁니까? 네, 탑픽은 항상 좀 강조 드리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금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전 도달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에서는 AMPC 세액공제 제외했을 때 일단 ESS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던 점 이 부분이 상당한 수익성 방어를 좀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비중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체제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공장은 남경 공장에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국내에서까지에 대한 증설 투자 효과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부터는 뭐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ESS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기반 확보들은 선두에서 좀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미국 내 전력망 그리고 주택용 ESS 수주 잔고가 3분기 기준에서 보면 120기가와트입니다. 이번에 테슬라에 좀 공급하고 있는 ESS 총량이 40기가와트시라는 규모를 좀 감안해 보면 굉장히 큰 수치에 대한 양들이 수주 확보 안에서에 대한 수익성을 충분히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연결성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 기조 안에서 4분기 뭐 테슬라의 전기차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거나 내년도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장 기조를 좀 보이면서 오히려 EV 부분에 대한 가동률도 상향시켜준다면 오히려 이제 수익성 지표는 2025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
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 플러스 내년도 전기차 가동률에 관련된 증가 요인들 이 부분이 중요한 실적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2차 전지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변영인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